초청을 받아서 왔습니다. 여기 되게 먼데 여기까지 제가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서울로 네. 사무실이 교대 쪽에 네, 서초 교대 사이에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굳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두 번은 안 여쭤봤어요. 원래 그 저희 통계청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배우순 대표님 그 친구분이시죠? 네, 대학교 친구. 대학교 네. 일단 좀 특이한 이력이 변호사이신데 감정평가사 자격을 같이 네, 가지고 네. 보통 이런 경우가 이런 분들이 많나요? 많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30분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국내 다 해서 다 해서 네, 한 30분 정도 되지 않을까. 국내 30분밖에 안 계신데 지금 제 부동산공학 채널에 나오신 거죠. 아, 그렇게 되나? 아니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드라마 보면 네, 의학 드라마 보면 뭐 더블보드 트리플보드 해가지고 네, 전문의 자격증 여러 개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약간 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처럼 변호사 자격을 2개 다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 좋게 봐주시면 그런데요. 그 사법고시 없어지고 예. 로스쿨 제도가 들어오면서 그 사회 각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변호사로 오신 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기면서 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 뭐 저같이 이제 감정평가사를 하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도 있고, 뭐 세무사 아니면 뭐 회계사 아니면은 뭐 부동산 중개사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로스쿨 와서 공부하시고 변호사가 되신 분들도 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탑 30 안에 언젠가는 거의 이제 아니, 근데 의미가 없어지겠죠. 궁금한 게 그러면은 네. 감정평가사랑 공인중개사랑 네. 가지고 계신 분은 가끔 있다고 들었거든요. 많죠. 그러면 이제 네. 거기에 변호사까지 같이 세 개 다 갖고 계신 분도 있나요? 만나보신 그거는 제가 아직 뵙지는 못했는데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예. 이게 사실 근데 감정평가사나 그 변호사 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적게는 하면 안 되죠. 그쵸, 네, 네. 그 공부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하신 건지. 공부를 그렇게 특출나게 잘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 엉덩이로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엉덩이 제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엉덩이를 붙이고 이제 공부량을 좀 늘리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예, 뭐 비상하게 암기력이 좋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변호사랑 이제 감정평가사 자격증 같이 가지고 계시면 네. 뭐 일하실 때 특별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나요? 아무래도 뭐 이런 쪽으로 소송이 좀 들어온다든지.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사건 관련된 게 이제 뭐 부동산, 예. 그다음에 뭐 감정평가 이제 이쪽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그 변호사 업무라는 게 그 법을 다투기도 하지만 그 앞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다퉈야 되는데, 사실관계 부분에서 이제 감정평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제 평가사 그런 경력이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의뢰인들도 그런 부분에 좀 신뢰를 해주시는 편이고요. 혹시 그 지금 로펌에 소속되어 계세요? 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법무법인 해안이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그쪽에서 이제 부동산 파트,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다음에 토지 보상 이쪽 업무를 담당하고 대부분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그 수임하실 때 네. 메리트가 좀 더 있겠네요. 그 어차피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그러니까 사업 단위가 큰 구역들은 그 개인 변호사가 아니라 보통 입찰을 하거든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 개인 역량보다는 이제 로펌의 뭐 경력이라든가 그런 걸 좀 중요한이 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많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좀 조금은 도움이 되는 편이고. 같이 로펌에 계신 다른 변호사분들보다 네. 돈 좀 급여를 더 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급여요. 급여는 예, 개별적으로 변호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 얼마를 계약할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그 당연히 부동산만 이제 사건을 맡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네네. 저희 채널이 아무래도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시다 보니까 혹시 이제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많은 게 어떤 분야가 좀 많은지.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대규모 공익 사업이 많이 행해졌었거든요. 그 이제 지금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제 택지개발, 대규모 택지개발 주로 이제 LH나 SH공사 이런 공사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예. 재개발 붐, 재건축 붐이 막 일었었죠. 이제 그러면서 그런 업무들이 공익 사업에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조금씩 이제 업무가 보상 이쪽, 뭐 재건축 이쪽은 뭐 보상하고 관련된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 사업이라 그러면 이제 보상 관련된 건데 그쵸. 재개발은 보상을 하고요. 예. 재건축은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이제 주민들이 그냥 하는 민간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고 그 대신 이제 매도 청구라 그래서 매매를 통해서 사업 반대하시는 분들의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제 뭐 상속 관련해서 뭐 분할을 한다던가 네. 재산을 네. 아니면 뭐 이제 토지 사기 같은 거 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건이 좀 의뢰가 많은지 좀 궁금해가지고. 상속도 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상속팀이 따로 있고요. 따로? 최근에 참여한 거는 자산이 한 500억 대 정도 되시는 분들의 재산을 어떻게 자녀분들한테 나눠줄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뭐 각각의 부동산 가액이라든가 뭐 지분이라든가 또 사이가 안 좋은 또 상속인들은 또 유리분 소송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컨설팅. 그 상속할 때 그게 부동산으로 있는 경우는 그걸 감정을 해야 나눠줄 수가 있겠군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유류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이가 안 좋은 상속인이 있다. 500억쯤 되면 사이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보통 드라마 보면 그래요. 네, 상속이 안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무조건 유리분 소송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가져가는 상속되는 자산이 적을 거니까. 그러면 유류분이라는 게 결국 상속 지분의 2분의 1까지는 법에서 보장을 하는 거니까 얼마를 이분한테 상속을 해줘야 유류분 소송에서 유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이제 부동산들이 있으면 가액을 대충 예상을 해봐야죠. 그래야 소송을 안 당할 수 있는 최저 그럼 그런 소송은 아무래도 감정평가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겠네요. 가액적인 부분은 좀 더 유리하죠. 가액을 계산하고 이제 좀 이제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작업할 때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하고 별개로 보통 소송 제일 많은 게 이혼 소송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이제 대표 변호사님이 이혼 전문이시고요. 저도 이혼을 뭐 몇 건을 해봤는데, 이혼 사건은 재밌죠. 재밌어요? 거의 이제 그 사람의 끝을 볼 수 있는 소송이 그 가족들 사이에, 그러니까 부부든 형제든. 전에 저 아시는 분이 이제 형수님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싸웠는데 서로 양쪽 다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만나러 갔더니 자기가 와이프한테 잘못한 게 서류로 이만큼이 돼 있더래 이미. 진짜로 그런가요? 보통 이만큼인데. 딱히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가보니까 이미 서류로 이만큼 잘못한 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유책주의라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자든 남자든 서로 상대방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하면서 보통은 확실한 거는 이제 불륜 증거들인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사소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폭행으로 둔감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배우자의 부모를 유기한다, 제대로 모시지 않는다. 당신 요새 왜 이렇게 살쪘어 그랬는데 모욕감을 줬다. 그런 거죠. 뭐 그런 말투가 뭐 그렇다. 혹시 제가 이게 가끔 저희 전문가분들 만나면 꼭 여쭤보는 건데, 요거 이제 나중에 그 리스트를 만들고 있어요. 누가 1등인지. 혹시 그 변호사님도 사기당한 적이 있으세요? 사기당한 적이? 이거 현재 제가 지금 리스트 중에 제일 1등이 7억이에요. 7억. 7억 사기당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7억까지가 없어서 7억 사긴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 뭐 중고나라나 이런 데 아니요. 그런 데는 아니고 이제 가까운 사람한테. 가까운 분이. 아니 뭐 사기랑 큰 건 아니고 이제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는. 그것도 사기니까. 대부분 좀 아는 사람한테. 그렇죠. 중고나라 거래나 이런 걸 할 때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그럼 뭔가 좀 내가 사기를 좀 당해도 좀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기본적인 법률 관계는 알겠지만 이것도 답이 없죠. 변호사들 중에서도 사기를 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면 쪽팔려서 얘기를 못할 뿐이지. 그러실 수가 있고. 그렇죠. 내가 변호사인데 그렇죠. 사기당했으니까. 그렇죠. 특히 투자 사기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야. 오픈하기가 그렇죠. 네. 차라리 이렇게 돈 빌려줬다 못 받은 거야. 네. 오히려 좀 인간적이네 이럴 수 있는데 어디다 사이트다가 돈 못 받으면 뭔가 허술해 보인다던가. 그러네요. 네네. 좀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막 돈은 없는데 억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많으시죠. 이게 원래 이제 민사건은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 그 형사는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국선을 좀 해야 되는 해야 되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막 정말 막 그럴 때 이렇게 발벗고 도와주는 경우도 있나요? 국선을 하게 되면 이제 국선은 이제 변호사들 중에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후보 리스트에서 이제 국선 업무는 이제 할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계시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알게 됐다. 어떤 어려운 부분을 알게 됐다. 내가 도와드리겠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있죠, 가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 분들 그쪽을 도와드리는 일을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요?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일들을 조금 이제 뭐 자문하고. 요새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요새 그 탈북자분들이 저는 원래 그 모란봉 클럽이나 이만갑 아시겠네요? 그럼요. 그거를 완전 애청자예요. 제가 하도 그거 보고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이제 그분들 가끔 보면 전 유튜브를 하니까 나보다 돈 더 잘 벌어 유튜브 나와가지고 북한 얘기하면서 그 중에 좀 유명하신 분들도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만갑이나 모란봉 클럽 나왔던 분들도 아시는 분 있을 수도 있으시겠네. 거기 나오신 분은 몰라요. 거기 나온 분은 그 제가 아시는 변호사님이 거기 이제 변호사 출연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그분 정도 알고 있고 거기 나오신 분은 모르고 그 북이탈 주민분들 중에 지금 뭐 같이 도와드리고 하는 거는 그 학교 북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이제 법률 자문이나 가끔 또 협회로 연락이 와요. 내가 이제 북이탈 주민인데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이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제 자문을 해드리고 그렇죠. 최근에 도와드린 거는 자동차 사기. 북이탈 주민분들이 이제 좀 물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값을 그때 기억나기로는 중고차에 거의 10만 킬로 탄 거를 아주 비싼 값으로. 그런 식으로. 비싼 값으로. 이제 중고차는 소비자가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매가 되면 이게 불법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 경력이나 이런 걸 다 속였어요. 그런 걸 속이면 그런 걸 속였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사고 있는데 무사고라고 하면 그런 거는 이제 사기로 기만행위로 들어가. 고소를 해서 다행히 이제 중고차가 속이신 분들이 아예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분들이 돈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경찰서에 와서 그분들이 이제 북이탈 주민한테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각서까지 써 주셨어요. 이렇게 변제를 하겠다. 근데 그 돈도 변제를 안 하고. 그렇죠. 변제를 안 하고 지금 이제 잠수. 제가 이제 뒤에 여쭤볼 건데 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제일 문제가 그거예요. 뭐 소송을 가서 뭐 다 좋다 이거야. 얘네가 100% 잘못했어. 나중에 가도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렇죠. 배째라 돈 없다 그러면. 옛날로 가면 이제 법보다 주먹이 앞섰던 시대에 가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법으로 하는 거는 다 그 사람 앞으로 된 그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다 회수를 할 수 있는 게 없죠. 속된 말로 바지 사장 세워서 하는 경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판결만 그러니까 변호사를 찾아서 돈을 뭐 이렇게 피해 입었다 소송을 해도 판결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돈으로 바뀌지가 않는 거죠. 저도 사실은 돈을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판결 과정도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가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한 사건 중에 하나는 그 입회금 콘도 이런 대형 콘도, 제일 큰 대명은 아니고 다른 작은 회사였는데 대명은 아니라 대명은 아닙니다. 다른 콘도 회사였는데 그 회사에서 뭐 전국에 리조트가 그래도 몇 개 있는 그래도 큰 중소기업이었어요. 그래서 1990년경에 20년짜리 입회금을 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환 안 하는 거예요. 반환을 안 해서 소송을 하기에는 애매해요. 왜냐하면 90년대에 뭐 1,000만 원, 1,200만 원짜리의 콘도였으니까 지방에 있는 콘도였으니까 그럼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90년부터 해서 20년이 돌아오는 2010년도부터 해서 나도 못 받았다 하면서 결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이 이제 집단으로 소송하지는 않고 뭐 청와대 민원도 청와대에 이제 진정도 내기하고 해봤는데 뭐 언론에서 작은 지역 언론에도 나긴 났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냥 일단은 줘라라고 이행 공고 결정이 났죠. 근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통 돈이라도 늦게 주기 위해서 거기다 이의 신청하고. 아, 그렇죠. 네, 이의 신청하고 그것도 그러면 또 소송한 사람이 있으면 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걔네는 사기치는 애들은 그 모든 게 다 사기의 그 하나의 행위니까 그냥 다 그렇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개인적인 질문 몇 가지만 좀. 네. 그 최근에 이건 뭐 편집할 수도 있는데 그 N번방 사건이 막 이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당연히 뭐 최고형 50년까지가 최고형이죠. 현재 때린다 어쩐다 말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수위가 이렇게 형량이 안 나올 거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면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형량 적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많이 안 나올 거라고. 그렇죠.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비슷한 애가 3년 6개월인가 받았고 1년 6개월 받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랑 별개로 이 피해자들 있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얘 형사처벌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얘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나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난 몸으로 때우겠다 이렇게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몸으로 때우겠다가 끝이 아닙니다. 몸으로 때웠다는 거는 형사적인 그렇죠. 것을 내가 몸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민사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몸으로 때웠다라는 거는 형을 살았다. 그러니까 범죄를 행했다. 민사적으로 범죄에 대한 거고 불법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또는 정신적 피해는 별도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뭐 그 70명인가 몇 명인가 하여튼 정확하지는 않은데 한 몇십 명 되잖아요 피해자가. 네네. 그 얘네들이 다 소송 걸면 얘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신불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법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 지금 N번방 사건에서 그 주도한 사람이 그 사람 앞으로 된 재산이 없으면 집행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도 계속 어쨌거나 그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돈 달라고. 그렇죠. 그럼 나중에 어차피 못 갚으면 뭐 신용불량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용불량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가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뭐 파산이나 회생이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 법에 의해서 자신의 채무가 일정 부분 다 면제가 되는. 그러면 채권자들이 오히려 좀 불합리해지는 결과가 어쨌거나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걸 수 있죠. 그것도 빠져나가려면 나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조주빈 그 씨라고 해야 되나? 네네. 얘 변호 맡은 데가 있잖아요. 있어요. 있습니까? 몇 군데가 했다가 이제 취소했다가 마지막으로 맡았는데 그 변호사님들끼리도 이런 얘기 하시나요? 저걸 왜 맡았냐 뭐 아니면 뭐 하죠. 큰일 날라고 저걸 맡았냐 이런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저렇게 나쁜 사람을 도와주냐. 근데 어쨌거나 뭐 아무리 나쁜 놈도 그 변호 받을 권리는 그렇죠.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사선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제 조주빈 씨가 자신의 돈 또는 뭐 가족들의 돈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선임을 하는 거잖아요. 아빠가 했어요. 네, 선임을 하면 이제 그건 사선인데 그걸 받지 못하더라도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선이 아무도 없으면 국선이라도 받게 돼 있어요. 형사권은 국선을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예측해 보시면 대략 그냥 대략이요? 재미로 이게 틀려도 틀려도 상관없죠. 워낙 관심을 많이 받아. 저는 정말 많이 나오면 10년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해요. 정말 많이 나오면 10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변호사님들도 거의 그 정도 생각을 하실. 네, 정말 많이 나오면 10년이 나올 거예요. 그 최고형량, 최저형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당연히 얘는 최저로 나오긴 힘들겠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가중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도 어쨌거나 최고 그게 있으니까 그 이상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아까 전에 거기에서 한마디만 더 제가 덧붙이면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양형표에 아시겠지만 그 판사의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서 형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성범죄 처벌에 대한 수위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을 죽여도 10년이 잘 안 나오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간 것보다 이 친구가 한 게 더 나쁘게 내가 처벌해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에 그 조두순 사건이 그때 이제 그 판사 제가 누군지는 뭐 찾아봐야 알겠지만 그 사람이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뭐 10년인가.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나중에 공식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도 더 주고 싶대. 근데 법에서 정한 게 10년이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사회가 발전한 속도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사회적인 영향력 혹은 뭐 그 피해자들한테 입히는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뭐 사람을 인격적으로 거의 죽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양형 기준이 사회 발전에 따라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변화가 되면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청난 가중 처벌을 그렇죠. 미국 같으면은 피해자 몇십 명 나오고 이러면 막 형 100, 막 500년씩 나오잖아요. 걔네는 이렇게 그게 중첩되잖아요. 약간. 네네. 우리나라는 알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네네. 미국은 뭐 200년 살아야 다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일이 있는 거죠.